지난 여름 저는 한 가지에 푹 빠져 지냈는데 바로 이 삼국지입니다. 이 책을 몰입해서 읽다 보니까 잠깐 제 채널은 멈췄네요. 앞으로는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 속에 있는 수많은 영웅 호걸들의 선택과 성격을 심리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심리학으로 바라보는 삼국지 인물 분석,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인 고민에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심리학의 지혜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비는 덕으로 천하를 얻은 사람, 관우는 의의 상징, 제갈량은 지혜의 화신. 그렇다면 조조는 뭘까요? 조조는 늘 따라붙는 꼬리표 같은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간웅이라는 것입니다. 자, 간웅이란 것이 무엇이냐? 교활하고 냉정하고 심지어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영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조조가 단순히 권력욕의 화신이었다면 그토록 혼란스러웠던 삼국시대를 평정을 할 수 있는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간웅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조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조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와 연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조는 한없이 냉철할 것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예술을 사랑한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시를 읽고 음악을 즐기면서 인간적인 정을 나누기를 좋아하기도 했죠. 하지만 막상 전쟁과 권력, 이해관계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그 따뜻한 모습은 사라지고 놀라울 정도로 냉정하고 때로는 가족보다 이익을 우선시하고 이게 짐승인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정도를 넘어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여백사 사건입니다. 조조가 도망치던 중에 여백사라는 인물의 집에 숨게 되었습니다. 여백사는 조조를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고 부엌에선 식사를 준비하느라 칼 잡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그 순간 혹시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여백사의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그 칼 가는 소리가 단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돼지를 잡으려던 소리뿐이었는데 뒤늦게 상황을 한 조조는 후회를 하면서도 이미 저질렀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결국 여백사 본인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이런 모습은 심리학적으로 자기 통제와 현실주의를 잘 보여줍니다. 자기 통제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순간적인 감정과 충동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현실주의란 이상이나 감정보다 지금 나에게 이해관계적으로 효과가 있는 선택을 중시하는 태도죠. 조조는 이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잘 발휘했습니다. 즉흥적인 감정이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당장의 생존과 실리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심리적인 특성이 드러납니다. 조조의 자기 통제와 현실주의는 단순히 냉철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완벽주의와 강박적 성향과도 맞닿아 있던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는 크게 양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응적 완벽주의와 두 번째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입니다. 첫 번째, 적응적 완벽주의란 것은 높은 기준을 세우지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성향을 말합니다. 두 번째,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실수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입니다. 조조는 이 두 가지 성향을 모두 다 보여준 인물입니다. 전략가로서 전쟁을 승리를 거둔 것은 적응적 완벽주의 때문인 것이 있습니다. 관도대전에서 원소보다 병력이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가 복잡해서 보급이 취약하다라는 약점을 간파해서 과감히 적의 보급선을 공격하는 유연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조조의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를 했죠. 하지만 조조의 인간관계는 약간 맥이 다릅니다. 조조의 인간관계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더 크게 드러났었습니다. 조조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작은 의심에도 부하를 제거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중함을 넘어서 모든 리스크, 나에게 오는 모든 리스크를 강박적으로 통제하려는 심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만도 한 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애착이론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애착이론의
창시자 존 볼비라는 심리학자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안정된 애착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을 쉽게 느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지닌 성인은 관계에서 갈등과 의심이 잦고 그로 인해서 신뢰로운 관계를 쌓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조조의 불신도 단순히 권력자의 습성이 아니라 심리적 기제가 작동했다는 결과일 수 있는 것이죠. 조조가 간웅으로 성공을 했지만 동시에 고독한 인생을 살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강박적 사고란 머릿속에서 특정 불안들이 끊임없이 되새김질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조조에게는 이런 심리가 가장 강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 기록에도 조조가 의심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심리적인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안전하다는 보장을 얻지 못하니까 차라리 위험 요소를 아예 싹 다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냉혹해 보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안정감 확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조의 이런 면모를 보고 있으면 저도 자연스럽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조조는 첫 번째로 배울 점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감정이나 어떤 사사로운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칼을 휘두르는 것, 그런 것들이 인생을 살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은 다른 사람에게 서운감을 줄 수 있더라도 결국 큰 그림을 위해서는 차가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까운 친구지만 인정에 따라서 휩쓸리지 않고 무리한 보증을 거절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모두 자기 통제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조로부터 배울 것 둘째, 조조가 보여준 극단적인 불신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조의 과도한 이심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고립도 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보고서를 완벽하게 쓰겠다고 밤을 지새우다가 오히려 실수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을 의심하다가 실제로는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경우, 결국 완벽을 향한 집착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필요한 것이 균형입니다. 조조처럼 실리를 보는 냉철함은 배우되 그것이 완벽주의와 강박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죠. 영국의 정신분석가 도널드 위니콧이 말했듯이 삶에서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충분히 괜찮은 good enough 한 수준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때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스스로를 다독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조는 냉혹했기 때문에 간웅이라고 불렸지만 그 냉혹함 뒤에는 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적인 불안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불안은 때로는 힘이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약점이 되고 한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의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을 내려놓고 충분히 괜찮은 선택을 할 줄 아는 유연함, 이것이 아마 우리가 조조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